안녕하세요. 방랑트럭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물 운송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화물 알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릿광대 서글픈 돈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릿광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을 했지만 어쩌면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우리 역시 어릿광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콜바리를 하고 있는 우리들과 화물 운송 주선업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결코 융화하기 어려운 그러한 관계이기도 하죠. 화물을 상차를 하고 생판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화물 알선업체가 없었다면 그냥 빈 차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화물 운송 주선업체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정 수수료를 떼는 그러한 화물 업체들은 참으로 양심적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가끔씩은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콜바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화물 운송 주선업체에 대해 볼멘소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화물 운송 주선사의 수입 구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화물 운송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물 운송 주선사는 자신들의 거래처에서 화물 운송 의뢰를 받고 화물 어플을 통하여 우리 화물 운송업자들에게 배차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 화물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를 선지급하게 되지요. 화물 운송 주선업체가 자신들의 거래처인 화물 운송 의뢰를 한 회사로부터 운반비를 청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 운송업자에게 주는 운반비와 화물 운송 주선업체 자신들이 거래처로부터 받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죠. 화물 주선업체는 그 금액 차이에서 자신들의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금융 비용 등을 지불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화물 운송 주선업체는 화물 운송업자에게 금액적으로 후려치는 행위가 발생이 됩니다. 화물 운송 주선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처는 한정돼 있지, 최대한 이익은 발생시켜야지, 이러한 두 가지 경우로 인하여 화물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를 후려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저단가의 운송비가 화물 오다창에 뜨죠. 물론 양심적인 단가를 화물 어플에 띄우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단가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현재 3.5톤 카고 트럭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화물 어플 오다창에 보면 2.5톤, 3.5톤 차량의 운임을 자신들이 받고서 1톤 단가로 화물 어플에 띄우니 이건 완전히 화물 운송 주선업체들만 살겠다는 그런 얘기죠. 본격적인 볼멘 소리를 인수증 관련, 수금 관련, 상차 관련,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인수증 관련입니다. 화물 운송에 있어서 인수증은 매우 중요하지요. 화물 운송의 증빙 자료가 될 뿐더러 그것을 근거로 하여 화물 운송 주선업체는 최초의 화물 운송 오다를 의뢰받은 갑이라는 회사로부터 운반비를 수금하게 되죠. 화물 운송 주선업체는 자신들의 이익분을 제외하고 화물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인수증을 보면 A4 용지에 프린터로 인쇄된 인수증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편 발송을 요구하는 화물 운송 주선 업체들이 있습니다.
화물 운송업자가 화물 어플에 인수증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출력을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운송 주선업체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루에도 배차를 수십 건을 하기 때문에 건건이 찾기가 어려우니 우편으로 발송을 해달라고 합니다. 인수증을 컴퓨터로 출력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고 가만히 앉아서 배차를 하는 것만으로 수익금을 챙기겠다는 그런 얘기와 뭐가 다른가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운반비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화물 운송 주선업체들은 자신들의 내부 결제 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전화를 하지 않아도 운반비를 화물 운송업자의 통장으로 송금을 잘 해줍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라고 특정지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심지어는 운반비가 45일 결제, 심한 경우에는 60일 결제까지 있습니다. 화물을 상차해서 이동하고 하차하기까지 시내발이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45일 내지는 60일이라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달이나 3달이 지나도 운반비가 송금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에게 전화를 하면 가끔가다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인수증이 없어서 결제를 못했다는 그런 뜬금없는 소리죠. 화물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수증은 인터넷 강국의 대세 흐름에 맞게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였고 인수증은 분명히 우편으로 발송을 하였건만 화물 운송업자가 어떻게 우편 배달 사고까지 책임을 집니까? 화물 운송업자가 화물 운송 주선사에게 보낸 인수증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과연 화물 운송 주선사는 자신들의 거래처인 화물 운송 의뢰 회사로부터 수금을 안 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화물 운송 주선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화물 운송업자에게 운송 의뢰를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그들의 수입원이었을 텐데 과연 화물 운송 주선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운반비를 수금을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견지에서 생각해 볼 때 인수증이 없어서 운반비를 송금 안 한다는 사실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세 번째, 상차 관련. 화물 어플에 화물 오다를 잡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양심적인 업체들은 화물 운송업자의 핸드폰으로 상차 담당자의 전화번호, 상차지의 상호, 주소 이렇게 3가지를 반드시 넣어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심스러운 그러한 알선업체는 꼴랑 주소만 찍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차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하는 말 또한 가관입니다. 상차 담당자가 현장이 시끄러워서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둥, 그냥 상차를 하러 들어가면 상차를 해준다는 둥, 내지는 상차 담당자가 전화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둥, 이러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댑니다. 화물 운송업자가 상차를 하러 들어가는 그 행위 자체가 운송 의뢰 업체에게 구걸을 하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다를 잡았을 경우 굳이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강력한 의문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을 하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운반비 송금 관련.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화물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를 송금할 때는 최대한 2주 이내 송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수증 관련. 인수증은 굳이 우편 발송을 할 것이 아닌 인터넷 강국의 화물 알선업체답게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대체하자. 세 번째, 상차 관련. 상차지의 상호, 주소,
상차 담당자의 전화번호,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화물 운송 주선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잔잔한 물을 온통 흙탕물로 만든다고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몇몇 비양심적인 화물 운송 주선업체 때문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